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고급 한식당 소담의 유리창에는 하얀 눈발이 거칠게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12월 첫째 주 목요일 저녁 7시, 정장을 차려입은 회사원들과 명품 핸드백을 든 여성들이 따뜻한 식당 안에서 담소를 나누며 저녁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얇은 패딩 점퍼 한 벌로는 막을 수 없는 추위에 떨며 6살 손녀 다희의 작은 손을 꽉 잡고 식당 앞 인도에 서 있었습니다. 67세인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와 함께 최근 몇 달간의 고생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회색빛 수염이 듬성듬성 자란 턱, 깊게 패인 눈과 주름, 그리고 무엇보다 절망과 마지막 희망이 교차하는 눈빛이 그의 현재 상황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30년간 서울 외곽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묵묵히 일해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저녁 8시에 집에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하며 딸 미선이를 홀로 키웠습니다. 아내를 일찍 여인 후 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성실함 하나로 버텨온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회사의 구조 조정으로 갑작스럽게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으로 당분간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8개월 전 딸 미선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병원비와 간병비, 그리고 갑자기 맡게 된 손녀 다희의 양육까지 퇴직금과 적금은 순식간에 바닥이 났습니다. 다희는 할아버지의 낡은 패딩 점퍼 소매를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분홍색 털모자를 쓴 작은 얼굴은 추위로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6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가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할아버지만이 유일한 의지처였습니다. 할아버지, 배고파요. 다희의 작은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영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아이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라면 하나마저 어제 저녁에 다 먹어버렸습니다. 영수는 다희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주며 소담 식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조명이 새어나오는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정담을 나누며 식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갈비찜의 고소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감이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할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그는 여러 곳을 다녀보았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서류가 복잡하다며 며칠 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복지관은 이미 문을 닫았고 인근 음식점들에서는 차갑게 거절당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여기 무슨 구호소냐는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영수는 마지막 용기를 내어 소담 식당의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순간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갈비찜과 된장찌개, 그리고 갓 지은 쌀밥의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곧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낡은 운동화에서 흘러내리는 눈물, 기워 입은 바지와 때 묻은 점퍼, 그리고 겁에 질린 아이의 모습이 식당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손님들의 대화 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완전히 멈췄습니다. 누군가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불편한 기색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수는 떨리는 다리로 카운터에 서 있는 박만수에게 다가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사장은 깔끔하게 정돈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이곳에서 식당을 운영해온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불편함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목이 말라 제대로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너무 추워하고 배고파해서 따뜻한 국 한 그릇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돈은 내일이라도 꼭 갚겠습니다. 박만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즉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20년간 쌓아온 품격 있는 식당의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질까 봐 두려웠습니다. 여긴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구청이나 복지센터를 알아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자신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여기가 무슨 자선단체야? 애 데리고 저런 곳까지 와서 요즘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 영수는 절망감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희는 할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고 작은 목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지자 더욱 많은 시선이 몰렸습니다. 바로 그때 주방 쪽에서 앞치마를 두른 젊은 여성이 급히 나왔습니다. 정은지였습니다. 28세인 그녀는 이 식당에서 3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했지만 취업이 어려워 이곳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소외받는 이들에게 관심이 많았던 그녀였습니다. 은지는 망설임 없이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연민과 함께 단호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사장님, 잠깐만요. 박만수가 펄쩍 뛸 듯 반발하려 했지만 은지는 이미 영수와 다희를 창가 한편의 2인석 테이블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앉아 계세요. 따뜻한 걸 가져다 드릴게요. 영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다희도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가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박만수는 입술을 꽉 다물고 은지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손님들은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하며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영수는 테이블에 앉으며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다희는 할아버지 옆에 조용히 앉아 식당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호기심과 경계심이 동시에 비쳤습니다. 은지는 주방으로 돌아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평소 손님들에게 내는 김치찌개 대신 소화가 잘 되는 미역국을 끓이기로 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다시마를 넣어 우린 다음 불린 미역과 참기름을 넣어 볶았습니다. 주방장 김 아저씨가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미역국을 왜 갑자기? 손님이 요청하신 거예요. 은지는 간단히 대답하며 미역국에 집중했습니다. 국물이 끓어오르자 간장으로 간을 맞추고 갓 지은 따뜻한 흰쌀밥을 공기에 담았습니다. 작은 접시에는 무생채와 콩나물 무침, 김치를 조금씩 담아 소반을 차렸습니다. 박만수는 카운터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계속 창가 테이블과 주방을 오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소담 식당의 품격 있는 이미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은지가 소반을 들고 영수와 다희가 앉은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중간중간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어떤 이는 불편한 기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은지는 소반을 정성스럽게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다희는 처음엔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듯 할아버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은지의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수저를 든 손이 떨려서 제대로 밥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감격과 미안함, 그리고 오랜 기간의 긴장이
한순간에 풀어지면서 오히려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희는 작은 숟가락으로 미역국을 한 모금 넣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으로 넘어가자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던 아이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은지는 영수의 떨리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의자를 하나 가져와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혹시 어떤 일로 이렇게 되신 건가요? 영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은지의 진심 어린 관심을 느끼며 조금씩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일했던 공장에서의 정리해고, 딸 미선이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병원비와 간병비로 바닥난 저축, 그리고 갑작스럽게 맡게 된 손녀 다희의 양육까지. 병원에서는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고 하더군요. 다희는 엄마를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영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은지는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리고 연속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현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편 다른 테이블에서는 손님들의 수군거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40대 남성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런 사람들 받아주기 시작하면 이 식당 이미지가 어떻게 될까? 맞아. 우리 같은 손님들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 하지만 다른 테이블에서는 조금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60대 여성 손님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를 보니까 마음이 아프네. 우리 손녀와 비슷한 나이인데 그래도 여기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좀 그렇긴 하지. 박만수는 이런 손님들의 반응을 예상했기에 더욱 불안했습니다. 그는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면서도 계속 창가 테이블을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영수와 다희가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려 할 때 박만수가 다가왔습니다. 음식값은 됐습니다. 박만수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서요. 영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꼭 갚겠습니다. 어떻게든 갚을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박만수가 말을 이으려 했지만 영수는 이미 다희의 손을 잡고 식당 문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두 사람을 배웅하며 문 앞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길이 미끄러우니까 천천히 가세요. 영수는 마지막으로 은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다희도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모. 두 사람의 모습이 눈발 속으로 사라진 후 은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식당으로 돌아온 은지를 박만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대부분 식사를 마치고 떠났고 식당 안은 다시 평소의 조용한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은지 씨, 박만수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 일,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사장님, 그분들은 저도 사람입니다.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도 생계가 달린 일이라서요. 손님들이 불편해하시면 결국 우리 모두가 어려워집니다. 은지는 대답 대신 조용히 앞치마를 정리했습니다. 박만수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수와 다희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래도 사장님, 저 아이는 정말 도움이 필요해 보였어요. 은지 씨, 우리가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도울 수는 없어요. 그런 일은 정부나 복지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박만수는 한숨을 쉬며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은지는 홀로 남아 테이블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와 다희가 앉았던 창가 테이블에는 아직도 그들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비워진 그릇들을 치우면서 은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과연 이것으로 끝일까? 영수와 다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없는 걸까? 은지는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새로운 결심을 다졌습니다. 단순히 한 번의 도움으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은지는 휴대폰을 꺼내 지역 복지센터와 취업지원센터의 연락처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처럼 갑작스럽게 어려워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박만수의 우려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일 수도 있었습니다. 은지는 퇴근길에 영수와 다희가 어디에서 밤을 보낼지 걱정되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눈발이 거세진 거리에는 두 사람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영수의 떨리는 손과 다희의 불안한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다음 날이 되면 분명 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당 안에는 미묘한 변화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만들어낼 큰 변화의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3일 후 오후, 은지는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가방을 챙겼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영수와 다희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걱정되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지는 소담식당 주변을 돌아다니며 두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역 근처의 24시간 편의점, 아파트 단지 입구의 경비실, 그리고 인근 교회와 복지관까지 발품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영수와 다희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은지는 강남역 지하상가 한 모퉁이에서 익숙한 분홍색 털모자를 발견했습니다. 다희였습니다. 아이는 영수의 무릎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고 영수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지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영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3일 만에 본 그의 얼굴은 더욱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수염은 더 듬성듬성해졌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깊어졌습니다. 어르신, 아, 은지 씨. 영수는 놀란 듯 일어서려 했지만 다희가 깨어날까봐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갈 곳이 없어서요. 여기는 따뜻하고 사람들이 많아서 안전하거든요. 은지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하상가의 차가운 바닥에서 3일을 보낸 것입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영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옆에는 빈 일회용 컵 하나와 몇 개의 동전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계실 수는 없어요. 다희가 감기라도 걸리면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복지관에서는 서류가 복잡하다고 하고 일자리도 나이가 많다고 다 거절당했어요. 영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은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우리 식당에서 일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설거지나 청소 같은 일이라도요. 제가 사장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영수의 눈에 희미한 빛이 돌았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공장에서 30년 일했으니까 웬만한 일은 다 해봤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은지는 박만수를 찾아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만수는 매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손님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장님, 잠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이에요? 김영수 어르신 말인데요. 일하고 싶다고 하세요. 박만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은지 씨 또 그 이야기예요.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하지만 사장님, 설거지 하던 현우가 그만둔 후로 일손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이건 자선이 아니라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드리는 거예요. 박만수는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그만둔 후 설거지와 청소를 직원들이 돌아가며 하고 있어 부담이 컸습니다. 은지 씨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손님들 반응을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도 얼마나 어색했는지 봤잖아요. 하지만 정말 절실한 상황이에요. 지하상가에서 3일째 노숙하고 있어요. 아이까지 데리고요. 박만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20년간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런 딜레마에 직면한 적은 없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은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딱 한 달만요. 시험 기간으로요. 손님들이 불편해하거나 일을 제대로 못하면 그때 끝이에요. 그리고 박만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은지 씨가 책임져야 해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날 오후 은지는 지하상가로 달려갔습니다. 영수와 다희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희는 감기 기운이 있는 듯 코를 훌쩍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영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장님이 승낙하셨어요. 내일부터 오후 5시에 나오시면 돼요. 영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은지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를? 일어나세요, 어르신. 당연한 거예요. 은지는 영수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하셔야 해요. 사장님도 쉽게 결정하신 게 아니거든요. 물론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다희도 이때 깨어났습니다. 아이는 영수와 은지의 대화를 들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좋아지는 거야? 영수는 다희를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좋아진다. 하지만 은지는 여전히 걱정이었습니다. 박만수가 한 달이라는 조건을 단 것도 부담스러웠지만 무엇보다 손님들의 반응이 가장 우려되었습니다. 지난번 식사 때의 어색한 분위기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은지는 책상 앞에 앉아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이 결정이 옳은 것일까? 영수와 다희에게는 분명 도움이 되겠지만 식당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박만수의 우려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은지는 휴대폰으로 인근 원룸 매물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영수와 다희가 계속 지하상가에서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과 월세를 고려하면 식당에서의 수입만으로는 당장 집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은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영수가 오기 전에 주방과 홀을 정리하고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파악해 두려고 했습니다. 박만수도 평소보다 일찍 나와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은지 씨 정말 괜찮을까요? 네, 사장님. 분명 잘하실 거예요. 하지만 은지 자신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다만 영수와 다희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희망일 것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오후 5시 정각 영수가 다희와 함께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영수는 낡았지만 깨끗이 빤 셔츠를 입고 있었고 다희는 분홍색 원피스를 단정히 차려입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영수는 박만수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박만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은지는 이 순간을 지켜보며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연 이 작은 시작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영수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다이를 식당 구석진 테이블에 앉힌 후 은지에게서 앞치마를 받아 허리에 둘렀습니다. 30년간 공장에서 일했던 손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설거지는 여기서 하시고 바닥 청소용품은 저기 있어요. 은지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것을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첫날 영수는 조심스럽게 일했습니다. 설거지물 온도를 확인하고 그릇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바닥을 닦을 때도 구석구석 놓치는 곳이 없었습니다. 30년 공장 생활이 만든 성실함이었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특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은 영수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다이는 색연필과 종이를 받아 조용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때로는 식당 손님들을 그리기도 하고 때로는 엄마와 할아버지가 함께 있는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영수가 물잔을 나르다가 한 손님의 테이블 근처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물 몇 방울이 손님의 서류에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수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40대 회사원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좀 조심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배상하겠습니다. 박만수가 급히 달려와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다행히 서류에 큰 손상은 없었지만 손님은 불쾌했습니다. 이런 분을 왜 여기서 일하게 해요? 박만수는 깊이 사과했습니다. 영수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의 성실한 모습을 지켜본 손님들이 하나둘씩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가 의자에서 일어나려 할 때 영수가 조심스럽게 도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천만에요. 조심히 가세요. 아이가 흘린 음식을 영수가 재빨리 치우는 모습을 본 젊은 엄마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해요. 괜찮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그런 거죠. 영수의 대답에 엄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2주째 어느 날 저녁 70대 할아버지 손님이 다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얘야, 뭘 그리고 있니? 할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집에 있는 그림이에요. 다이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손님의 눈에 무언가 촉촉한 것이 맺혔습니다. 참 잘 그렸구나. 이거 할아버지 주면 안 될까? 네, 다이는 환하게 웃으며 그림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손님은 계산할 때 잔돈을 그대로 두고 갔습니다. 어떤 손님은 다이를 위한 과자를 사와 주기도 했습니다. 단골 할머니는 다이에게 작은 인형을 선물했습니다. 우리 손녀 주려고 샀는데 너한테 주고 싶구나. 고맙습니다, 할머니. 다이는 인형을 꼭 안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박만수는 이런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우려가 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식당 분위기가 이전보다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님들끼리도 더 친근하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다이의 그림을 구경하며 웃음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3주째가 되자 영수는 설거지와 청소뿐만 아니라 간단한 서빙도 도왔습니다. 물 가져다 드리고 휴지를 갖다 주고 떨어진 젓가락을 주워드리는 일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만수가 영수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영수 씨 어떠세요? 일이 힘들지 않나요?
아니요, 사장님.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만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손님들 반응이 나쁘지 않네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영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한 달 시험 기간이 아직 일주일 남았잖아요.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박만수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다희가 영수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여기서 계속 일할 수 있어? 글쎄다. 할아버지가 더 열심히 해야겠지. 나도 착하게 있을게. 영수는 다희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다희야. 4주째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영수는 평소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시험 기간의 마지막 일주일이라는 생각에 더욱 신중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식당에 새로운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주변을 둘러보더니 다희를 발견했습니다. 저 아이는 왜 여기 있나요? 박만수가 설명하려 했지만 그 손님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식당이 놀이방도 아니고 영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희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바로 그때 단골 할아버지 손님이 일어났습니다. 저 아이가 뭘 잘못했나요? 조용히 그림만 그리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저 아이 할아버지는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도와야죠.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엄마 손님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다희 정말 착해요. 우리 아이도 저렇게 얌전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손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망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영수는 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차가운 시선을 받았던 곳에서 이제는 손님들이 자신과 다희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영수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보살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은지가 영수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받았어요. 박만수도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따뜻한 것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한 달의 시험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소담 식당은 더 이상 차가운 고급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가족 같은 따뜻한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의 시험 기간이 끝나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박만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사무실에서 지난 한 달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매출표를 보니 손님 수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단골 손님들의 방문 횟수도 증가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식당 분위기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각자 조용히 식사만 하고 가던 손님들이 이제는 서로 인사를 나누고 때로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박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0년간 품격과 격식을 중시하며 운영해온 식당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달 동안 느낀 것은 진짜 품격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영수가 다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영수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영수 씨 잠시 사무실로 오세요. 박만수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영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히자 박만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수 씨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고 통보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려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손님들이 불편해할 것 같았거든요. 박만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우리 식당이 더 따뜻한 곳이 되었어요. 영수가 고개를 들어 박만수를 바라봤습니다. 정직원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영수는 잠시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작은 원룸을 하나 구했어요. 다희와 편히 지내세요. 월세는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사장님, 정말 그러셔도 되는 건가요?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영수 씨와 다희가 우리 식당에 가져다 준 게 얼마나 큰지 아세요? 손님들이 더 자주 오시고 더 오래 머무르세요. 무엇보다 이곳이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진짜 가족 같은 공간이 됐어요. 영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은혜를. 은혜는 무슨요? 서로 도우며 사는 게 당연한 거죠. 그날 저녁 영수와 다희는 새로운 집 열쇠를 받았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원룸에는 침대와 책상, 그리고 작은 주방이 있었습니다. 다희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책상에 앉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진짜 집이 생겼어요. 그래, 이제 정말 우리 집이다. 영수는 다희를 꼭 안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며칠 후 은지와 박만수는 간단한 집들이를 위해 방문했습니다. 은지는 화분 하나를 들고 왔고 박만수는 다희를 위한 새 색연필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식당 이름이 소담인데 작지만 정갈하다는 뜻이거든요. 박만수가 서툴지만 진심 어린 말로 축하했습니다. 오늘 정말 소담한 하루네요. 그들은 함께 작은 베란다에 화분을 놓고 다희를 위해 작은 책꽂이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희는 새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며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겠구나.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소담 식당은 동네에서 가장 따뜻한 곳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단순히 음식이 맛있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는 진정한 공동체 공간이 된 것입니다. 영수는 이제 손님들에게 영수 아저씨로 불렸습니다. 다희는 우리 막내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매일 다른 그림을 그려 식당 벽에 붙여놓았습니다. 손님들은 그 그림들을 구경하며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손님이 박만수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식당에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집 같은 느낌이에요. 박만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원했던 거예요. 은지는 어느 날 박만수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처음에 용기를 내주셔서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이런 변화는 없었을 거예요. 그날 밤 영수는 다희와 함께 집 앞 작은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다희는 새로 받은 운동화를 신고 뛰어다녔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깨어나면 우리 집에 데려올 수 있어? 물론이지. 엄마도 우리와 함께 살 거야. 그럼 은지 이모랑 박 할아버지도 우리 가족이야? 영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모두 가족이야. 다희는 환하게 웃으며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영수는 지난 몇 달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작은 온기 하나가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은지의 용기, 박만수의 결단, 손님들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다희의 순수함, 모든 것이 모여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생각해? 고마운 사람들 생각을 하고 있어. 나도 고마워. 모든 사람들이 다 고마워. 다희의 말에 영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소담 식당 앞에는 벚꽃이 피었습니다. 영수는 매일 아침 일찍 나와
식당 앞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다희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오후가 되면 식당에 와서 숙제를 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박만수가 모든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우리 식당이 지역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진짜 상은 이미 받았어요. 우리가 서로 가족이 된 건 말이에요. 은지는 영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함께 만든 거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수는 다희에게 물었습니다. 다희야, 행복하니? 네, 정말 행복해요. 할아버지도 행복하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소담 식당의 따뜻한 불빛이 그들을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단순한 식당의 조명이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낸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앞으로도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줄 것입니다.